2026년 서울 27살 청년의 통장 잔액은 단 8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청년 통장에 돈을 더 얹어주기 시작했습니다. 9월 50만 원씩 3년 뒤 2,2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 6월을 놓치면 다시 12월입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고 누군가는 그 버튼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2026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고시원. 월세 38만원짜리 3평짜리 방 안에 27살 이준혁이 앉아 있습니다. 밤 11시 42분. 그의 손에는 통장 잔고가 찍힌 핸드폰 화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잔액 87,400원. 이달 월급은 이미 월세, 교통비, 식비로 다 나갔습니다. 이준혁은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와 올 1월에 서울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은 세전 2,640만원. 실수령으로 치면 월 2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는 매달 50만원씩 모으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3년 후 전세 보증금을 모아 고시원을 탈출하고 싶다는 그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통장이 바닥을 쳤고 적금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3년 만에 2,200만원 정부가 돈 준다. 이준혁은 귀찮다는 듯 스크롤을 내리려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청년 미래적금. 2026년 6월 딱 한 번 열리는 문. 이 문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3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기회찬스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통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잠깐, 지금 바로 숫자 이야기로 들어가면 재미없죠. 먼저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왜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박소진은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은행 앱을 켰습니다. 온 나라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어떤 은행은 3시간 만에 모집 인원이 차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당시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청년희망적금 접속 안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청년들은 지쳐 있었거든요. 코로나로 취업문은 좁아졌고 물가는 올랐고 전월세는 폭등했는데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부가 이자에 돈을 얹어준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이었습니다. 월 50만원씩 2년을 꽉 채우면 약 1,3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당시 청년들에겐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2023년 이번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월 70만원, 5년 만기, 최대 5천만원.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5년. 2030 청년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이사도 가야 하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는데 5년간 한 계좌에 묶어두는 건 너무 가혹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도약 계좌 가입자 중 만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얹어준 기여금은 모두 증발합니다. 이자 비과세 혜택도 날아갑니다. 그냥 내가 넣은 원금의 일반 이자만 받고 끝입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5년간 꾸역꾸역 넣다가 3년 6개월 차에 전세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한 사람, 4년 차에 갑자기 퇴직하게 된 사람, 이들은 수백만 원의 기여금을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분노와 울분이 쌓이고 쌓여서 터졌을 때 정부가 결국 반응했습니다. 2026년 새로운 정부는 선언합니다. 5년은 너무 깁니다. 3년으로 줄이겠습니다. 기여금도 2배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미래적금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이제 진짜 숫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한마디로 이런 상품입니다. 내가 월 5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최대 12%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얹어주고 이자에 세금도 안 떼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3년짜리 청년 전용 정책 적금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이 안 되시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 3% 내외입니다. 어떤 은행은 2.5%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만 12%입니다. 거기에 은행 기본 금리가 더해지고 이자 비과세까지 붙으면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16.9%까지 올라갑니다. 16.9%라는 숫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감이 오세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연 16.9%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투자 좀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정부가 보장해주는 정책 적금에서 나오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리스크 제로, 원금 보장, 그리고 수익률은 주식 뺨치는 수준.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왜냐면 이건 진짜 정부가 하는 정책이거든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7,4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뜬소문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월 50만 원씩 3년, 36개월 꽉 채워서 넣으면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우대형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 12%, 즉 월 6만 원씩 36개월을 더하면 216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까지 합치면 최종 수령액이 약 2,200만 원이 됩니다. 내가 낸 돈은 1,800만 원인데 받는 돈은 2,200만 원, 400만 원이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3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년. 여러분, 3년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2023년 초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 이 적금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손에는 2,2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나는 될까? 안 될까? 이 불안감 저 잘 압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복잡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막상 신청하려면 뭐가 뭔지 헷갈리죠.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이게 끝입니다. 단, 군 복무를 한 분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해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37세인데 군 복무를 3년 했다면 34세로 인정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필 남성분들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둘째,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6,3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여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 일반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셋째, 가구 소득. 이게 개인 조건을 다 맞춰도 탈락하는 함정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면 약 443만 원, 2인 가구면 약 735만 원, 4인 가구면 약 1,158만 원이 중위소득 200% 기준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분들, 형제 자매가 고소득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해당자. 이자나 배당금을 연 2천만 원 이상 버는 분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조건에 걸리는 청년이라면 재테크 잘하고 계신 거니까 별도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반형과 우대형은 어떻게 나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여금이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형은 기여금 6%, 우대형은 기여금 12%. 우대형이 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상공인. 여기서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6월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6개월 이내인 신규 취업자는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우대형으로 자동 편입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분들,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기여금 12% 우대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입사 6개월이 지나면 우대형 자격이 사라지거든요.
6월이 지나고 나서 알면 너무 늦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올해 신규 입사자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진짜 핵심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분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지금부터입니다. 2023년에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한 이수연은 현재 3년 차입니다. 그녀는 매달 7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해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떤 달은 카드값 내고 나면 70만 원이 남지 않아서 팝값을 아껴가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청년 미래적금 출시 뉴스를 보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갈아탈까 말까? 이 고민을 지금 수십만 명의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답은 없습니다. 케이스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도약 계좌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입니다. 만기까지 2년 이하로 남은 경우, 즉 3년 이상 납입한 경우는 유지가 낮습니다. 이미 3년치 기여금을 받았고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또한 월 납입금이 70만 원에 가까운 분들은 도약 계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약 계좌는 월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미래적금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고소득이고 더 많이 저금하고 싶다면 도약 계좌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도약 계좌 가입한 지 2년 미만인 경우, 아직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있고 5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3년짜리 미래적금으로 환승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기준으로 갈아탈 때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한시적 특별 중도해지. 일반적으로 도약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기여금을 다 토해냅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출시 기간에 한해서 도약 계좌에서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인정받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페널티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창이 딱 한 번 열립니다. 6월에요. 6월을 놓치면 다음 신규 가입 기회는 12월입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특별 기회는 다시 없을 수 있습니다. 이준혁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준혁은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당장 월세와 생활비에 쫓기다 보니 70만 원을 매달 묶어두는 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약 계좌를 망설이다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청년 미래적금이 나온 겁니다. 이준혁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도약 계좌를 안 한 게 잘된 일이 됐습니다. 왜냐면 2026년 1월에 입사했으니 6월 기준으로 입사 6개월 이내입니다. 소득은 2,640만 원으로 3,600만 원 이하. 우대형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기여금 12%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3년 후 약 2,200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 2,200만 원으로 이준혁은 고시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은행을 골라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신청 시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최초 출시, 그리고 이후에는 연 2회 6월과 12월에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1년에 딱 2번, 6월과 12월. 만약 6월을 놓치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특별 혜택은 6월 최초 출시 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본 것 자체가 이미 남들보다 6개월을 앞서가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자격 확인. 나이, 개인소득,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먼저 스스로 체크해보세요. 가구 중위소득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즉 복지로 고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취급은행 선택.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어느 은행이나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은행별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릅니다. 즉, 같은 정부 기여금을 받더라도 어느 은행을 고르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출시 직후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 청년도약 계좌처럼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단계 소득 확인 및 심사. 건강보험료나 소득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별도 서류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소득 확인 동의를 하면 알아서 처리됩니다. 5단계 계좌 개설 완료 후 납입 시작.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시 첫날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청년희망 적금 때처럼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시 당일 새벽 아니면 오전 6시부터 대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을 지금 5월에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달을 앞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는 재테크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나중에라는 함정. 어차피 6월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6월이 되면 바빠서 깜빡하고 7월에 알았을 때는 이미 마감입니다. 12월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복잡해 보여서 포기하는 함정. 조건이 많아 보이고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헷갈리고 갈아타기가 나한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유, 어차피 나는 안 되겠지 패배주의. 이게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나는 소득이 좀 되는 편이라 우대형은 힘들겠지. 우리 집 소득이 좀 되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지레 포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신청해보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라면 일단 비과세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 청년희망 적금 그때 영상 보고 신청하려 했는데 귀찮아서 미루다가 마감됐어요.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그때 신청했으면 지금 1,300만 원이 있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댓글이 저는 오늘 영상을 만드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제 숫자를 직접 만져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이준혁 케이스 27살 중소기업 신입 연봉 2,640만원, 월 납입 50만원, 우대형 기여금 12%, 3년 후 수령액 약 2,200만원, 원금 1,80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 받은 겁니다. 이 2,200만원, 이준혁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 경기권 원룸 전세 보증금이 최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면 전세 보증금의 절반 가까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년간 직장 경력도 생겼고 월급도 올랐을 겁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정부 전세 지원 상품까지 활용하면 고시원 탈출은 현실이 됩니다. 시나리오 2. 이수연 케이스 26살 중소기업 재직 3년차 연봉 3,200만원,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 이수연은 갈아타기를 선택했습니다. 도약계좌 납입 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남은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특별 중도해지를 통해 도약계좌의 기존 기여금을 인정받고 빠져나와 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이수연의 소득은 3,200만 원으로 우대형 기준인 3,6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여금 12% 우대형으로 가입, 3년 후 2,200만 원 수령. 이수연의 목표는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각자 2,200만 원씩을 모으면 합산 4,400만 원. 이 돈으로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나리오 3. 박민준 케이스 29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연 수입 약 3천만 원. 기존에는 정책 적금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가까운 소득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 미래적금은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라면 우대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민주는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 지원 정책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3년 후 받을 2,200만 원은 그의 독립 스튜디오 임대 보증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갈아타기 이야기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헷갈려합니다. 지금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 계산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월 70만 원씩 납입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납입 기간이 약 36개월, 3년이 됩니다. 만기는 2028년 7월, 즉 앞으로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약계좌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미 3년치 기여금을 받았고 만기까지 2년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면 앞으로 받을 기여금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4년 12월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2026년 6월 기준으로 납입 기간이 18개월, 1년 6개월입니다. 만기는 2029년 12월, 앞으로 3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 3년 반을 더 버텨야 하는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3년짜리 미래적금으로 갈아타서 2029년 6월에 2,200만 원을 받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갈아타기 시 기존 도약계좌에서 받은 기여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6월 출시 공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현재까지의 발표 기준으로 안내드리는 것이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갈아타기를 결정했다면 절대로 먼저 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나중에 미래적금에 가입하는 순서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먼저 하고 가입이 확정된 이후에 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를 진행하는 순서로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잘못 밟으면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기여금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깐 숫자에서 벗어나 현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즘 서울에서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의 실제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6년 서울 청년 1인 기준 월 평균 지출을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가 평균입니다. 식비 외식 포함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교통비 7만 원에서 10만 원, 통신비 4만 원에서 6만 원, 의류, 미용, 기타 생활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합산하면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75만 원입니다. 실수령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남는 돈은 2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경조사비, 술값, 병원비 등이 나가면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서울 청년의 현실입니다. 월 50만 원을 적금으로 넣는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희생입니다. 밥을 아끼고 커피를 참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겨우 넣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에 정부가 12%의 기여금을 얹어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게 단순한 금융상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가 청년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50만 원을 아끼면 우리도 6만 원을 보태겠다. 이 작은 문장이 청년들에게 갖는 의미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적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가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통장에 찍힌 2,200만 원을 보는 순간 그 감동은, 그 카타르시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청년 미래적금 하나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청년들은 여러 상품을 조합해서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첫 번째 조합, 청년 미래적금 ISA 계좌. ISA는 인더비저월 세이빙즈 어카운트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입니다. 청년 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최대 500만 원까지 피과세, 초과분도 9.9% 저율 과세입니다. 여기에 ETF, 채권, 예금을 담아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청년 미래적금으로 50만 원을 모으는 동안 ISA에서 별도로 추가 자산을 굴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 청년 미래적금 지자체 청년통장. 여기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청년통장, 경기도의 청년노동자 통장 같은 지자체 매칭 통장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내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1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매칭해주는 구조입니다. 청년 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국가정책 상품과 지자체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면 더 큰 자산을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 청년 미래적금 청년 월세 지원. 2026년 청년 정책에는 월세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을 적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지원금 30만 원을 적금 납입금 50만 원의 일부로 활용하면 실질 부담은 20만 원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 지원 상품들을 레이어처럼 쌓아가면
3년 후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자, 이제 함정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갑니다. 함정 1. 중도해지의 공포. 청년 미래적금을 가입하고 나서 3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자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세금이 붙은 이자만 받고 끝입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반드시 3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 특별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 재해, 퇴직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해지를 통해 기여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세부 기준은 6월 출시 공고 때 확인하세요. 함정 2. 소득 변동에 따른 기여금 변경. 가입 당시에는 우대형 조건이었는데 3년 사이에 소득이 3,600만 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올라간 구간부터는 기여금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우대형으로 시작했더라도 소득이 늘면 나중에 일반형이나 기여금 없음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청년도약 계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방식입니다. 다만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소득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함정 3. 가구 소득 기준 변동. 본인은 가입 요건을 충족했는데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매년 소득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의 경우에도 매년 소득 심사를 했고 기준을 벗어나면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래적금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함정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하나, 공식 발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가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 상품, 지금까지 3가지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핵심 스펙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 2021년 문재인 정부. 만기 2년. 월 납입 한도 50만원. 만기 수령액 약 1,300만원. 정부 기여 방식 저축 장려금 방식. 가입 대상 만 19에서 34세 청년. 청년도약 계좌 2023년 윤석열 정부. 만기 5년. 월 납입 한도 70만원. 만기 수령액 최대 약 5천만원. 정부 기여 방식 기여금 납입액의 3에서 6%. 가입 대상 만 19에서 34세 청년.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미래적금 2026년 이재명 정부. 만기 3년. 월 납입 한도 50만원. 만기 수령액 최대 약 2,200만원. 정부 기여 방식 기여금 6% 일반형, 12% 우대형. 가입 대상 만 19에서 34세 청년.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이렇게 보면 청년 미래적금이 가진 핵심 경쟁력이 보입니다. 기간은 도약계좌보다 2년 짧고, 기여금 비율은 도약계좌보다 최대 2배 높고,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에서 200%로 완화됐습니다. 소상공인도 처음으로 가입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도약계좌보다 낮지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납입 가능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청년이 만기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핵심 설계 철학은 하나입니다. 완주 가능한 상품을 만들자.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3년으로 줄이고 혜택을 높이고 조건을 넓혔습니다. 이준혁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2026년 6월의 어느 날 아침, 이준혁은 퇴근 후 고시원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신한은행 앱,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 화면.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월 50만원, 실수령 200만원에서 50만원을 빼면 150만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시원 월세 38만원을 내면 112만원, 식비, 교통비를 빼면 빠듯합니다. 그래도 이준혁은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입 완료. 우대형 확정. 정부 기여금 12%. 그날 밤 이준혁은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9년 6월 2200만원. 3년. 그 3년 동안 이준혁은 정말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술자리에 가끔 빠졌습니다. 새 옷은 세일 기간에만 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6개월, 36번의 납입,
36번에 있네. 그리고 2029년 6월 이준혁의 통장에 2212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하남, 남양주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에 버팀목 대출을 더하면 5천만 원짜리 원룸 전세가 가능합니다. 그는 3평 고시원을 벗어났습니다. 혼자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생겼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3년 전 그 신청 버튼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대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이준혁의 동기인 강태훈. 같은 회사, 같은 연봉, 같은 나이. 강태훈도 청년 미래적금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야, 같이 신청하자라고 했을 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할게. 지금 좀 바빠. 6월이 지났습니다. 강태훈은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뤘습니다. 7월. 이미 6월 모집은 마감됐습니다. 다음 기회는 12월. 강태훈은 12월에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6개월 차인데 어차피 이준혁보다 6개월 늦게 만기가 오잖아. 큰 차이 없지 않나? 그 6개월. 겨우 6개월이지만 그 6개월의 기여금은 36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가 붙으면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냥 날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훈은 청년 미래적금을 끝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2027년 6월에는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2029년 6월 이준혁이 2212만 원을 받은 날 강태훈의 통장 잔액은 412만 원이었습니다. 3년간 월 50만 원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못 넣은 달들이 쌓였습니다. 정부 기여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3년 후 통장 차이는 1,800만 원. 단지 신청 버튼 하나를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나이 확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인지 확인하세요. 군 복무를 한 남성이라면 복무 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인지 계산해보세요. 둘, 소득 확인. 작년 총급여를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있다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없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가능합니다. 셋, 가구 소득 확인.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넷,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 확인. 도약계좌가 있다면 납입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고려할지 판단하세요. 다섯, 알림 설정. 금융위원회 공식 유튜브 또는 각 은행 공식 앱에서 청년 미래적금 출시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출시 당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여섯, 기회찬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제가 6월 출시 직전에 은행별 금리 비교 영상을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어느 은행이 가장 유리한지 신청 방법 실시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 나라의 청년들은 정말 힘듭니다. 집값은 오르고 취업문은 좁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정부가 내미는 손이 있습니다. 내가 50만 원을 아끼면 우리가 6만 원을 보태겠다. 그 손을 잡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실행. 6월이 옵니다. 딱 한 번 열리는 문. 그 문을 아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지나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준혁처럼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3년 후 2200만 원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을 겁니다. 저는 기회찬스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놓치면 안 되는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청년 하나가 이 영상을 보고 22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게 이 영상이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6월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 은행별 금리 비교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